부모님을 한국까지 또 모시고 온다는 이런 과정들이 옛날에는 가능했다면 지금은 가능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단계인 것 같아요, 지금은. 근데 아빠가 제가 탈북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많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. 이 정말 쓰레기 같은 놈아, 이 미친놈의 미친놈의 지금은 사실 연락이 끊겼어요. 방송에서는 사실 다 오픈하기가 또 제한된 그런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정말 과정이 많았어요. 그동안 아픈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고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는 부모님을 못 만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. 아 그래, 내가 탈북을 해서 부모님을 꼭 모시고 와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었거든요. 그런 생각으로 탈북을 딱 했는데, 제가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데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소비가 됐고, 들어와서도 이제 코로나라는 게 있었잖아요. 집에다가 사실 연락하기도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평양이었잖아요. 평양이다 보니까 브로커를 찾아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은 거의 사기도 많았고, 근데 사기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안 하게 되면은 제가 부모님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제가 뭐라도 해야 부모님 소식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, 그렇다고 조금 브로커들을 좀 소개받아서 연락을 하게 되면은 절반은 거의 다 사기였던 것 같아요. 그때 한 좀 얼마 사기 당했지? 좀 많이 사기 당했어요, 저도. 근데 그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. 사실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. 간절해서 알아봤는데 부모님의 소식을 듣고 부모님을 한국까지 또 모시고 온다는 이런 과정들이 옛날에는 가능했다면 지금은 가능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단계인 것 같아요, 지금은. 저도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정말 명절날, 추석, 생일날, 또 엄마 생일, 아빠 생일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립거든요. 안타깝습니다. 언제 통일이 되면 이렇게 만날까, 이런 마음이 항상 생기고, 엄마는 또 하루하루 이렇게 또 나이가 드시잖아요. 또 그러니까 좀 나 이러다 이제 엄마까지 못 보는 거 아니야? 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. 제가 대한민국에 지금 들어온 지가 한 3년 넘었잖아요. 4년 차에 지금 벌써 들어섰어요. 그러니까 저는 진짜 예쁘게 사랑받고 자랐어요, 집에서. 그 예쁨을 받고 자랐는데 아빠한테 딸은 저밖에 없었죠. 그러니까 아빠가 저를 너무나도 예뻐해 주셨고, 또 제가 또 늦둥이었거든요. 그냥 아빠가 저를 거의 뭐 그냥 업고 다니다시피 그냥 막 그렇게 예뻐했고, 엄마도 그냥 저 없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어요. 근데 아빠가 제가 탈북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많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빠가 쇼크가 와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, 그게 이제 탈북에서 저도 들은 거였고, 그때 당시 저희가 탈북해서 제 3국에 이렇게 경유에 있었잖아요. 라오스에 있을 때였나? 그때 북한 식당에서 연락이 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메일이 왔었거든요. 그러니까 신랑한테 수아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픈 상황이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쓰러지셨다. 근데 메일 주소가 식당에서 그 단골 손님들 그런 정보들을 다 가져가요. 다 수집을 해놓고 있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남편의 그 이메일이나 뭐 주소나 이런 게 다 식당 보유원에게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바로 저희가 탈출하자마자 이렇게 전화기를 꺼놨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. 소아 부모님이 지금 완전 쓰러지시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빨리 돌려보내라.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. 그러면서 이 정말 쓰레기 같은 놈아, 이 미친놈의 무슨 욕을 엄청 하면서 너가 그렇게 아이를 꼬셔서 갔다. 정말 그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. 당장 돌려보내라. 이런 협박의 메일이 한 2-3번인가 왔어요. 그때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. 맞다는 거를 모르고 한국에 들어와서 알았어요.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들으면 충격받을까봐 말을 안 해줬고, 들어와서 알게 되었고,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아보니까 이미 아빠가 충격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. 사실 정말 다양한 처벌이 있어요. 이게 평양이잖아요. 근데 제가 탈출을 했다고 해서 북한에 다 처벌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성격이 좀 다른데, 만약 제가 그냥 일을 하다가 자유를 찾아서 그냥 몰래 나왔어요.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북한이 한 6개월 정도인가 수사를 해요. 수사를 했는데 뭔가 한국 사람 따라간 것 같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간 것 같지 않다 하면은 6개월 만에 수사 종결을 해요. 이 친구의 부모님은 안전해요. 그러니까 뭐 이 친구는 그냥 어디 그냥 도망쳐서 어디서 살고 있구나, 뭐 태국에 살고 있다면 태국에 있구나, 그냥 거기서 확인하고 끝내버리고 부모님 처벌 안 하고 부모님을 그냥 평양에 그냥 놔두세요. 놔두고 그냥
감시 정도만 하겠죠. 근데 옛날에는 다 관리소나 뭐 아오지 같은 데를 보냈대요. 근데 지금은 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좀 떠들고 있잖아요. 조금 북한에서 인지를 하고 먹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관리소 보내는 게 좀 없고, 만약 뭐 거위급이 탈북을 했다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평양에서 다 추방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뭐 한국으로 왔다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부모님이 처벌을 조금 받았어요. 그 처벌이 평양에서 조금 떨어진 것으로 추방이 되셨거든요. 이 처벌의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 같은 종업원들 중에 부모님이 처벌 안 된 그런 탈북민들이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을 따라 나간 게 빼박인 거예요. CCTV에도 있고. 저희 수사 전결은 태국에 있는 걸로 끝났다고 해요. 부모님이 그냥 한국 사람을 따라갔다는 그 이유로 성격이 달라지면서 조금 평양이나 떨어진 것으로 추방이 되신 거예요. 조금 그 아픈 마음이 항상 있어서 죄책감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, 그래서 좀 가정의 날이나 추석 때 명절날에 좀 항상 생각이 나고 꿈에서 이렇게 자주 나타나거든요. 꿈에서 이렇게 아빠랑 엄마랑 엄마가 막 대화하고 막 저랑 꽁냥꽁냥 대화하고 제가 또 탈북하고 막 이런 것들이 꿈에서 계속 나타나거든요. 그럴 때마다 조금 멘탈이 제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. 이제 너무 힘들 때도 있고 하는데 그 또 날이 밝으면 아침에 또 좀 정신을 잡고 내가 잘 살아야 된다 뭔가 이런 그런 다짐을 하면서 좀 하루를 시작하고, 봄 가을이 제일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나 때문에 좀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 이런 죄책감도 있고, 그래서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소식을 잘 몰라서 그때 알아볼 때였거든요. 근데 이제 내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 부모님이 그 정도 이제 처벌을 받으셨다라는 걸 알고, 내가 숨어 있는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내가 활동을 하고 내가 소리 치고 지르면은 오히려 좀 부모님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활동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. 안에서. 근데 지금은 뭐 결과적으로 밖에 나오니까 활동도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또 뭐 지금은 그냥 또 무작정 북한이 다 추방시키는 것보다도 이 성격을 따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미국 갔는지, 이 사람이 한국 갔는지, 뭐 남자도 한국 남자 따라갔는지 이런 걸 보고요. 중국 남자를 만약 따라 나갔다 하면은 추방이 안 돼요. 특이하죠. 그러니까 중국 남자를 따라가면 또 성격을 또 다르게 보더라고요. 좀 이게 한국 남자 따라간 그 이유로 이제 부모님이 좀 처벌을 받으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태국에 있는 걸로 저 수사는 다 마무리됐다고 해요. 그럼 만약에 북한 사람이 지금 태국에서 그냥 혼자 나오고 살고 있다. 네. 그러면 처벌을 가져오지 않는 받지 않는 거죠. 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양 분들이 또 많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, 우리나라에. 근데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괜히 밖으로 나왔다가 또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용기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추방이 됐으니까 이왕 또 그래 활동하고 활발하게 지내는 모습을 언젠가는 또 엄마한테 또 보여드릴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나와서 활동을 하잖아요. 근데 우리 많이 좀 탈북민들 중에 추방이 안 되고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이제 용기 내기가 힘들죠. 그리고 또 내가 용기 냈다가 부모님이 처벌받을까봐 또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조용히 숨어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봐요. 근데 지금은 뭐 연락이 거의 안 되죠. 그러면 맞아요. 아예 못 올라와요? 평양에 엄마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만약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치료받으러 한 번씩 좀 돈을 뇌물을 주고 올라가서 치료받고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는 것에서도 항상 감시를 받고 있긴 해요. 엄마가 이렇게 만약 뇌물을 써서 올라간다 해도 평양까지는 못 들어가고 추방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 주변 평양 가까이만 있을 수 있을 거예요, 아마도. 네,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또 제가 4년 전에 있었던 그런 북한의 모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했고요. 또 가슴 아프게 또 가정에 달 맞으면서 또 부모님이 또 그리운 마음에 또 부모님 이야기도 조금 드렸습니다.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 정말 방송할 때마다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봐 주셨거든요. 근데 제가 용기 낼 수 없었어요. 그러니까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 제가 울컥해서 정말 너무 아프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한국 사람을 따라갔다는 이유로 추방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.
생각을 하고 저는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. 그러지 않겠지라는 걸 믿고 떠나왔지만 결국에는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처벌을 받으셨고 그걸로 인해서 저도 좀 많이 마음이 아픈 시간들을 보냈고요. 지금은 이제 연락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또 부모님을 그리면서 오늘 구독자님들께 또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었습니다.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또 풀렸으면 하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